코인베이스 엔지니어가 던진 한 문장. AI 에이전트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광고 경제 붕괴 시나리오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픈 AI가 2026년 컴퓨팅 단 한 항목에만 500억 달러를 쓴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둘째, 중국 국가 반도체 빅펀드가 딥시크 첫 외부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며 AI 자본 전쟁이 새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셋째, 코인베이스 엔지니어가 광고 경제 붕괴를 경고하며 X402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세 흐름이 한 질문으로 수렴하는 지점,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5월 3일과 4일 에피소드에서 빅테크 6,500억 달러 AI 설비 투자 청구서를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청구서가 단일 기업 단위로 얼마나 크게 찍혀 있는지가 법정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오픈AI 사장 그렉 브록만이 법정 증언 중 오픈AI가 2026년 한 해 컴퓨팅 단 한 항목에만 5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 회사의 한 비용 항목이 500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AI 산업 자본 집약도가 다른 어떤 섹터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임을 법적 증거로 확정한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 한 주를 향후 EPS 변동성의 새 변수로 즉시 가격 책정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500억 달러는 한국 반도체 설비 투자 연간 총액과 견줄 만한 규모입니다. 공급 사슬 1차 수혜는 3개 층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층은 GPU 수요 베이스라인이 한층 단단해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NVDA는 5.77% 상승한 207.83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HBM 공급 부족 구도에서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10.64% 급등한 160만 1천원, 삼성전자는 14.41% 폭등한 26만 6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인프라입니다. 버티브 홀딩스가 5.25% 상승하며 358.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동시에 청구서가 누구에게 가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다룬 빅테크 6,500억 캐펙스 시리즈와 엔스로픽의 사모펀드 17.5% 보장 수익 모델을 합치면 AI 인프라 비용이 빅테크 손익계산서, 스타게이트 SPV, 사모펀드 약정 자본으로 분산되는 구조가 점차 명확해집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공통토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향후 EPS 변동성의 핵심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청구서가 미국 한 곳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신호,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에서 들려옵니다. 5월 5일 에피소드에서 엔스로픽과 오픈AI의 사모펀드 자본 합작, 그리고 미국 민간 자본의 AI 인프라 동원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미러 이미지가 중국 쪽에서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집적 회로 산업 투자 펀드, 통상 빅펀드로 불리는 국가 반도체 펀드가 딥시크 첫 외부 투자 라운드를 리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동참 논의 중인 메가딜입니다.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민간 VC가 주도하던 중국 AI 투자 패턴이 국가 반도체 펀드 주도로 명확히 전환되는 첫 메가딜이라는 점입니다. AI 자본 전쟁이 미국 사모펀드 대 중국 국가자본이라는 2단계 구도로 들어섰음을 시장이 가격 반영하기 시작한 분기점입니다. 전략적 의미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갈래, 딥시크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GPU 구매가 미국 수출 통제 우회 경로, 즉 중국산 칩, HBM, 파운드리 자급화 가속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 갈래, 중국 내 AI 자본이 외부 의존을 줄이는 만큼형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에 장기 디스카운트가 가격 책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H20과 B30 같은 중국 특화 SKU의 잔여 수명을 다시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발표를 광범위한 AI 자본 전쟁 수혜로 해석했습니다. 알리바바는 6.94% 상승한 141.44달러, TSMC는 6.36% 상승한 419.5달러, AMD는 18.61% 폭등한 421.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양방향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HBM 수요 자체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늘어나는 구조, 딥시크가 빠르게 GPU를 사들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우회 경로 매출이 확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급 메모리, 즉 CXMT와
YMTC 캐파 확대로 범용 D램 가격 압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모건 스탠리와 CLSA의 공통 우려입니다. 후방 공급망인 한미반도체는 오늘 4.37% 상승한 39만 4,500원, 이수페타시스는 1.74% 상승한 15만 1,600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미국은 사모펀드 자본, 중국은 국가 자본으로 청구서를 결제하기 시작한 지금, 그 청구서가 어떤 통화로 정산될지에 대한 가장 사상적인 질문이 다음 뉴스에서 나옵니다. 어제 저녁 두 가지 쇼츠로 팩트셋 8.1% 급락과 X400이 결제 표준에 빅테크 5사가 합류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결제층 변화의 사상적 근거를 코인베이스 측이 광고 경제 붕괴라는 한 줄로 공식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개발자 플랫폼 수장 에릭 레펠이 던진 명제는 단순합니다. AI 에이전트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다. 검색, 쇼핑, 예약, 뉴스 소비가 에이전트로 옮겨가면 광고 노출과 클릭 기반 인터넷 수익 모델은 구조적으로 침식된다는 진단입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향후 5년 광고, 사스와 플랫폼 밸류에이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협 시나리오가 아니라 장기 DCF 모델에서 광고 매출 성장률 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첫 시장 논리가 정리된 순간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X400이 프로토콜입니다. HTTP 400이 코드를 부활시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지 단위, API 단위,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저녁 발표된 구글, 마스터카드, AW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합류로 사실상 표준화 트랙에 진입했다는 게 시장 평가입니다.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인프라 베네피셔리 1순위라는 게 합의이며 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9% 급등한 배경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1.7% 상승한 248.59달러, 코인베이스가 0.11% 상승한 197.9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함의는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은 플랫폼들에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매출 비중, 카카오 비즈보드, 메타, 알파벳 검색 광고 모두 같은 구조적 질문 앞에 놓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2.47% 상승한 398.04달러로 거래되고 있지만 장기 DCF에서 광고 매출 성장률 과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멀티플 컨트랙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애널리스트 톤입니다. 다만 반론도 강합니다. 검색과 SNS 같은 1차 인지 단계는 한동안 인간 사용자가 유지된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광고 매출 의존도 높은 플랫폼의 4분기 컨센서스, EPS 가이던스 수정, 폭과 CPM 추이를 첫 실측 신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청구서 크기, 중국의 청구서 결제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청구서 결제 통화, 세 발언이 한 질문으로 수렴하는 지점, 다음 섹션에서 통합합니다. 오늘 새 뉴스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청구서는 누가 어떤 통화로 받게 되는가입니다. 오픈AI 500억은 청구서의 크기, 중국 빅펀드는 청구서를 누가 결제하는가, 그리고 코인베이스 X400이는 청구서를 어떤 인프라로 정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새 뉴스가 시사하는 자본 흐름은 세 층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층, 컴퓨팅 인프라, 엔비디아, HBM, 전력는 수요가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층,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결제는 표준화 트랙에 진입했습니다. 세 번째 층, 광고 기반 플랫폼은 장기 디스카운트 가능성에 노출됐습니다. AI가 가치를 창출하는 층과 가치를 흡수하는 층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시청자가 들었던 두 가지 신호, 팩트셋 디스카운트와 X402 빅테크 합류가 오늘 오픈AI, 중국 코인베이스 발표로 더 큰 그림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은 이를 한 해 동안 가장 빠르게 가격 책정될 패러다임 시프트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자본 그릇에서는 어떻게 비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AI 인프라 흐름을 브로드하게 담는 그릇으로 시장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종합 ETF는 AIQ, 글로벌 X, AI 브로드입니다. 오늘처럼 컴퓨팅,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주 호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같은 흐름이 미국 메가캡에서도 또렷합니다. AMD 18.61%, 알리바바 6.94%, TSMC 6.36%, 엔비디아 5.77% 상승은 자본이 단일 종목보다 AI 반도체 섹터 차원에서 동조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시장 측 자본 흐름이 가장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41%, SK하이닉스가 10.64% 폭등하며 오픈AI 500억과 딥시크 HBM 양방향 수요에 직접 베네피셔리로 시장이 명시적으로 가격 반영했습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 톤이 이 동조 흐름의 지속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광고 매출 의존도 높은 알파벳, 네이버, 카카오의 4분기 EPS 가이던스 수정 폭은 반대편 디스카운트 시나리오의 첫 실측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향후 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하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오픈AI 500억 청구서가 빅테크 손익계산서, 스타게이트 SPV, 사모펀드 약정 중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의 분배 구조. 시장은 이를 EPS 변동성의 새 변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데이터로 확인할 신호는 광고 매출 비중 높은 플랫폼, 알파벳 검색, 메타, 네이버, 카카오, 의 4분기 컨센서스 EPS 가이던스 수정 폭과 광고 단가, 즉 CPM 추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AI 에이전트 영향이 실측치로 잡히는 첫 분기가 될 가능성을 동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측 변수입니다. 중국 빅펀드의 딥시크 라운드가 확정되면 미국 측 추가 수출 통제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음 분기의 핵심 관찰 지점입니다. 어제 저녁 다룬 베센트 장관의 AI 보안 경고 라인과 합쳐지면 AI 자본 흐름 자체에 규제 리스크가 가격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시장 톤입니다. 오늘의 한 줄, 광고 경제는 청구서에 받는 자가 바뀌고, 컴퓨팅 경제는 청구서의 크기가 다시 확정됐고, 자본 경제는 청구서의 결제 주체가 분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됩니다.